본 간담회는 2019년 제184회 화성시 의회 정례 중에 황광용 의원님께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제안으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의회 황광용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이순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한홍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우산 토목청량협회 양창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우산 토목청량협회 소성길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우산 건축사협회 김성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우산 건축사협회 김손익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우산 건축사협회 송수호 총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화성타임즈 발행인 유상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저널 이형찬 취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TY개발 박효근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과 오홍성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김용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건축과 정현송 건축행정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가민원 1과 문영남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 2과 김상근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허가민원 3과 서성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서도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화성시의회 황광용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광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모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되도록이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모두 원탁에 올려놓고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함으로써 화성시만의 도시계획 심의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김용환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으며 인사 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 김용환입니다. 가부시에서 도시주택국소관 인허가 업무의 시효 운영과 간담회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화성시 오늘 바쁘신 중에도 화성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광용 의원님, 이하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며 또한 우리 도시주택국토관의 전반적인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인허가 업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디자인과 원무람 주무관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 디자인과 도시계획 사행기팀의 원보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을 책상에 나눠드렸고요. 이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 및 도법 시행령 111조,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구성은 총 25분으로 되어 있고요. 임기는 2년 1회 연임이 가능한 여건입니다. 구성은 위원장님이신 부시장님과 그 다음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분, 그 다음에 도시계획, 지역개발과 관련있는 공무원 2분, 그리고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원 전문가 20분, 그래서 총 2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위원 현황은 밑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그다음에 타 법률에 의한 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등의 변경, 개발행위허가 심의 또는 자문, 타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관련 시장이 부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1분과 2분과를 나눠서 1분과에서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 계획에 관한 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심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과 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1분과 사항 외에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분과 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용도지역별로 규모를 초과하는 면적이나 집단화된 공장, 장례식장, 폐차장, 폐기물 처리 시설은 개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본심의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법적 성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113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서 시장의 결정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닌 전문 지식을 통한 의견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한다고 법제처에서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19년까지 약 40회 이상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성시가 1년에 7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수많은 곳에서 도시개발과 각종 지구단위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들 중에서도 개발 압력이 가장 높고 공공기관인 LH,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각종 공공기관에서 우리 화성시에 수많은 건축, 토목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화성시의 도시계획 심의 기준들이 적정한가, 또 이걸 실제로 업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을 하시는 실무 종사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이거를 심의를 하고 계시는 심의위원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전부 다 올려놓고 각자의 의견으로서 다 존중받고 하실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경청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분이 어떠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싶으면은 반론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좀 모든 얘기들이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나 또 앞으로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창의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일문일답처럼 한 그런 회의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가 질의는 한 번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얘기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이크 없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토목측량협회 양창성 회장님께서 먼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화성시 토목특별회장 양정성입니다. 그 모든 법에 의해 가지고서 일정 규모 이상은 도시계획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 설계 업체 측에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닷가의 순풍이 그냥 촉촉한 그물을 빠져나가듯이 그 법규 또는 그 제약된 거를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자들은 시간이 경제성에 대한 돈입니다. 이것이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것이 수정되고 변경되는 그 기간은 이 부지기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제도에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급하게 이걸 갖다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할 및 범위에 보게 되면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의견 제시를 목적으로 해서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가 느끼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결정입니다. 자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그 담당 부서의 팀장님이나 여태까지 해서 그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이 내려갔다. 그 붙박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즉 한번 붙박이가 돼서 시정을 하게 되면은 그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업자는 6개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취지에 맞도록 과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아무런 그런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책임이 없는 건가? 과연 우리 공무원은 무능인 건가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바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전문직을 양성해서 정말 학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 그 순환 배치를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수 의견을 낼 수 있고 결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혹시 반론하실 분 계세요? 그 담당 부서에서 양성 그 전문직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허가민원과 그렇습니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럼 허가민원과 과장님 중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뭐 허가민원 1과장님? 네.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심의 절차가 있고 그 심의에서 나온 얘기는 저희가 이제 담당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내려져서 요구를 한달지 또 행정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부당하다 또 적절치 않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시계획 심의위원들께서 심의 의견을 주시면 몇 프로나 우리 화성시 그 인허가가 나갈 때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심의대로? 그 한 번도 점검 안 하셨나요? 어느 정도나 그 심의의 결과 나온 대로 따라서 가는 건지 심의 결과는 좀 다르게 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정책과장인데 몇 개월 전, 한 달 전에는 허가민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님을 모시고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해도 역량이 추출하던 간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받아서 그 의견을 우리는 1차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존중은 아니고 또 심의 내용 중에서
뭐 아마 19년도에도 400몇 건이 됐는데 아마 원안 가결되면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조건이 뭐 10개냐 1개냐에 따라서 조건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전문위원님들한테 드는 거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때로는 심의 받는 과정 중에서 불합리한 것도 이제 토지용상에 불합리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때로는 저희가 이제 불합리한 것도 좀 나름대로 검토를 충분하게 해보고 또 의견이 토지용상에 생각하지 못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입장에서는 또 이제 허가민원과는 뭐 제가 떠났지만은 충분히 심의 의견에 대한 거는 충분히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뭐 내심 걱정되는 그 사업자 측에서 걱정되는 토지 이용이 너무 불합리해진다. 그런 건 저희 다른대로 검토를 해서 진짜 이게 불합리해지는 게 너무 의견이 강화되든가 그랬을 때 저희 다른대로 검토를 해서 부분적인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통계로 냈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심의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 보니까 그 400건이 약간 넘더라고요. 1년 동안에 그 심의를 받은 건수가요.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 화성시가 이루어진 지가 10년이 됐죠. 윤영원 과장님 10년 좀 넘었나요? 얼마나 됐죠? 20년 17, 8, 도시계획 심의를 본 지가요? 13년 정도 됐어요. 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예. 그러면은 이제 점점점 그 심의 건수가 많아졌겠죠. 예전에 비해서 그죠? 뭐 작년보다 올해가 많고 뭐 전년도보다 작년이 많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400건 정도 되는데 과연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심의 내용대로 과연 이게 400건들 중에 몇 프로나 지켜졌는지 김영환 과장님 한번 통계를 내신데 보세요. 자료를 한번 심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대로 네. 그러니까 인허가가 반영돼서 나갔는지 그렇죠. 그걸 한번 체크하는 그렇죠. 네네. 네, 이어서 질문 가겠습니다. 우리 서성국 기사님. 네. 네, 저 서성국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의 때 도시 심의 때 그 심의위원님들이 의견 사항을 주시면 이게 이제 재심의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하면 그 재심의를 하면 이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 심의위원 몇 분한테 자문을 좀 받는다든지 의견을 받는다든지 뭐 소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의를 다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간소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떤 기준에 이제 있는 거이기는 할 건데요. 축사나 이런 게 이제 심의를 하는데요. 이게 농민들이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 규정에 있어서 물론 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어떻게 그 조례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견을 한번 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시에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 옹벽이 이제 RC 옹벽으로 하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공사비도 많고 또 공사 기간도 길게 걸리고 해서 이 신청인들은 이제 도강토 옹벽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도강토 옹벽으로 하되 뭐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이런 거 구조적으로 좀 보완을 해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요거는 전에 회의 때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심의시에 이제 팀장님들이 이제 제안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팀장님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설명을 하시겠지만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잘 아니까 좀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심의위원님들이 의견 제시 후에 설계자가 가서 추가 보완 설명을 하는 방법은 어떤지, 이것도 가능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견을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심의가 아까 그 도시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 통과되는 게 이제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이제 조건부 통과하고 해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수많은 심의를 했는데 심의에 뭐 잘된 점, 못된 점이나 뭐 이런 어떤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시에서 제작을 해주시면 설계사무소에서 그 심의 자료를 만들거나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심의위원님들의 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 많이 하시는지 이런 사례집을 보면 많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춘호 그냥 의원님. 뭐 육성부터 좀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강남대학교 이 도시공학과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 30년 동안 그 경기도하고 화성시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뭐 경험이 뭐 많다면 또 많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이제 화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화성시를 보면 다른 아까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뭐 일단 뭐 크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런 어떤 걸 감안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결 수가 9%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424건 중에서 부결이 한 30건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만 다 통과가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통과냐 아니면 이제 뭐 조건이 달리느냐라는데 사실 조건이 달리는 건 일단은 통과의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 조건 달리는 거는 좀 미세한 조건들이 달리는 거지 그 강한 조건이 달리면 그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부결 그 다음에 어제 재심의할 때 재심 쪽으로 합니다. 재심의하고 부결하고 차이점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부결이 되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새로 겪어야 돼요. 관련 부서 협의라든가 이런 게 하면 그냥 6개월이 그냥 날아가는데 재심의하면 그 다음 달이라도 본인이 급하면 빨리 올리면 또 심의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재심의하는 이유는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앞에 조건으로 걸려버리면 볼 필요가 없거든요. 위원회에서 통과합니다. 조건으로 걸리면 나머지는 이제 담당 허가부서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상태인데 그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한 20분 되는데 몇 분 한 정도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지 이게 뭐 문제가 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으면 도에서도 할 때 소위원회 중에서 전문가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그걸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이 아마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개념은 그 도시계획위원회는 공공의 법리정지를 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아까 말하는 전문가가 와서 설명하면 안 되겠네. 저도 좋은 생각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민간인은 못 들어옵니다. 일단 관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 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이 아주 숙지해 보면 되는데 또 전문가가 아닌 또 흐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하는데 이 설계하는 의도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와서 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건 한번 방법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것 중에서 그죠? 전문가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잠깐만.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기 도시계획위원회 법 조항에 비공식 회의로 돼 있어가지고 엄격하게는 이 외부 요인은 입장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들어와서 제안자가 설명을 하다가 그 기술적인 문제는 내가 모르고 바깥에 설계하시는 분이나 사업 관계자분께서 와서 대기하고 계시니 이해해 주시면 들어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문으로 안건 내려보낼 때는 안건 당사자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참여해도 됩니다라고 문서로 항상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그 위원회에서 재심이 됐다고 해서 내려간 문건에 한쪽 접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공무원이 대동을 해서 자문을 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재심의 안건은 다시 위원회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행여나 개별적인 접촉을 하더라도 사적 접촉은 금지되어 있고 공무원이 입회하에 같이 가서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심의 조건에 대한 사례 지원 요구에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서 올해부터라도 만들 수 있으면 뭐 만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 경험치 수치도 있고요. 또 계속 반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말씀 축사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아시겠지만 화성시가 이 도농 통합시입니다, 그죠? 농촌 지역도 널리 퍼져 있고 그다음 도시 지역도 이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축사에 대해서 이 위원들이 이제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시겠지만 본사, 개사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 나은 길이 우사인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반경 제가 지금 몇 평이든가 모르겠다. 거기에 주택들이 있으면 이 분명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분양 같은 것도 보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생계 수단으로 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위원회에서 막냐 그러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같이 공존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좀 시키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규정을 따로 못 만든다는 건 사실 그 민원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C 옹벽이 이제 보강토 같은 옛날에는 보강토 많이 했는데 보강토 중에서도 뭐 저는 뭐 확실히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구조 계산해가 조금 불합리할 때는 RC조를 하긴 하는데 그게 그거는 나중에 토목하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대로 그 보강토로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를 들어 보강토를 하고 싶을 때는 구조기술사한테 어떤 뭐 검토를 받아보면 되죠. 우리가 혹시나 이게 재해에 관한 문제지 그 다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강 제가 답은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해가 추가 되시- 의견 예, 추가. 네, 대체적으로 다 잘 이해했고요. 그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들을 하고 접촉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거를 수정을 해서 다시 그 접수를 하면 좀 관해서 그 의견을 낸 이제 심의위원들께만 의견을 좀 받아서 그게 충족이 되면 그 심의를 본심의를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심의에서 재심의가 나왔으면
원심이 그 제12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2분가로 위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니면 큰 사항이 다르면 본위원회에서 또 다시 재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원심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한 건이라도 있으면 엽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분가로 위임을 하면 2분가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 날은 2분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빨라지겠죠. 그만큼 조치 계획을 수립해갖고 오면, 또한 그 개인 당사자 의견 낸 사람 그 사람 의견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 위원회 개최했을 때 당시의 위원들의 똑같은 의견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개별 접촉이라는 말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로 위임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본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성질이고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이상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물론 사업시행자 그냥 해도 될 거예요. 그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조건물이 되는 재심되면 그만큼 기간이 오르는데 그 재심이 되는 사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다못해 도로 소명만 바뀌더라도 어쨌든 단지의 레벨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다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시계나 그러면은 그걸 조건으로 하기엔 사실 그렇거든요. 전반적인 토지 용역이 흔들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앞에 1페이지에도 전문가들 구성들이 있지만은 하다못해 뭐 토목, 환경, 뭐 경관 같은 여러 분야가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도시개발위원회 분야를 그런 식으로 구성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충족되는 것보다는 전체가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재심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사례진 말씀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를 했을 때뭐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조금 저희가 봐도 과도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과도하다게 한 거. 지금 뭐 저는 이런 표현인지 조금 욕심을 부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좀 지양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뭐 이철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옹벽 같은 경우는 그거는 비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안전의 문제인 거지.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보험투나 그렇게 하죠. 근데 요즘 또 우리 구조 전문가께서는 어떤 경우는 또 과도하게 설계한 거를 왜 그렇게 과도하게 하느냐,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라는 그런 의견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비용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 같습니다. 네,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납득이 되셨습니까? 네. 그 지금 죄송하지만 어떤 분야를 두 분을 하고 계시죠? 이춘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이시고 한홍구님께서도 도시계획이세요? 네. 분야가 다 있죠, 이렇게. 네. 그리고 1페이지 보시면 네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사업자 측에서는 또 사업적 이익을 고려 안 할 수가 없고, 또 도시계획위원들께서는 또 안전이나 이런 또 나중에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안 할 수가 없으니 적절한 선을 찾아야 되는 게 오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화성호성 건축사협회장 김성원 회장님 질의해 주시죠. 화성산 지역 건축사회 회장 김성훈입니다. 2년 전에 이 자리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요구한 사항이 다시 하나도 관찰이 안 됐습니다. 다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 오늘만큼은 조금이나마 좀 관찰되는 바람에서 제가 저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디자인 관련한테 말씀드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지금 7명인데요. 과연 화성시의 건축사나 토목기술사분이 심사하는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축 설계다 보면 이 화성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모발의 허가한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한가한 게 우리가 이제 대지안의 공지가 공장은 1.5m고 도로교에서 3m예요. 도면 토목도면 온 거는 조경이 기본 3m야. 거기서 또 1m를 떨어뜨려서 건물을 짓는다.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안 하면 도시계획 심의가 처리가 안 된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거를 이렇게 하시는지 좀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권 가지고도 개발행위 부서에서 적용도 해당 없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2m, 3m짜리는 조항이 붙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뭐 도시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지 허가일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좀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1년에 과다한 심의가 있다면은 제가 지금 건의드리고 싶은 건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가구수에 대해서 심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과연 도시계획 심의에 적용이 돼야 되는지 그걸 좀 한번 좀 질문을 하고요. 아니면 이 면적 제한을 둬가지고 일정 근거 이하는 도시계획 심의에서 빼는 건 어떤가 하는 또 질문도 듭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1, 2년 두고 이게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심의위원 여기 두 분 계시지만 건축주분들에 대한 재산에 대한 입장도 좀 고려해서 그분들 지금 건물 준공나무 도시계획 심의에서 적용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허심다 이거죠. 그런 걸 심의하시면서 나중에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여기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지금 이거는 화성시에 소규모 우수 유출 저감 대책이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조건을 보면 건축법에 따라서는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돼요. 근데 뒤에 보면은 공장 설립에 보면은 공장 설립권은 또 무조건 해당이 돼요. 그럼 이건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뒤가 맞지 않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장 출입구에 6m에 8m에 대한 지하 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4호에 온상이 되고 오염에 온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도 여기도 건축법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정해둔가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하면 사용하시는 분과 앞으로 환경 오염적으로 많이 돼도 되는데 그게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아시겠지만은 건축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별 허가를 받아가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땅만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그 디테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경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대신에 공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1.5m 폭으로 이제 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왜 그러냐면 인접하고 인접 대지하고 어떤 관계를 봤을 때 약간의 어떤 공기를 외부적으로 두는 게 좋다는데 그게 이제 건축하고 어떤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수 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수는 지금 현재로 저감은 뭐라 그럴까 그 지금 기준이 있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뭐 건축하는데 그게 영향이 있는지 어떻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에는 대지 면적 2,000제곱 공장 설립권은 무조건 해당이 됩니다. 공장은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사실 조그만 공장 입구에 보통 취급돼요. 정화조물이 우수 저류주에 거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5m에 7m, 2m의 탱크에 물이 항상 모여 있는 거예요. 차야 나가요. 자, 그래서 지금 공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해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해보니까 어떤 문제는 처음에 그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게 그 산 꼭대기에 그거로 들어요. 건생시설로 들어요. 건생을 허가를 받아. 허가를 받는 것도 뭐 건생시설 하면 뭐 저기 저 가게를 짓겠지.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게 뭐로 바뀌냐 그러면 제조업으로 바뀌어요. 그죠? 제조업으로 바뀌었다고 또 한 1년 가가지고는 공장으로 이제 용도 변경이 돼야 이제 뭐 융자라든가 이런 게 이제 됐다고. 똑같은 땅에. 그렇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이제 인허가 이제 그 준비하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원래 이제 개발 물론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건 연적 개발이라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산비에 어떻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저기 어디야 그 거쟁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게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뭐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땅 소유지에 따라서 틀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바뀌는 게 용도가. 그래서 도리어 이게 바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난개발이 됩니다. 여기 또 뭐 공장 지금 아시겠지만 공장이 막 난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류전화는 몇 개 두 가지고 처리하면 다 되는 건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개별 인자 이런 정화조나 이런 게 다 둬가지고 우수 저감 시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낭비일 뿐 아니라 그다음에 공장이 그렇게 들어가면서 아주 그 뭐라면 난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금 현재로 저도 많이 돌아다니지만은 그 화성시가 그런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자리가 화성시가 최고인데 이게 이런 환경에서 계속 일자리가 최고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데 한 측은 정리를 못합니다. 지금 도로가 아시겠지만 공장 가는데 3m, 5m짜리 많습니다. 그럼 이걸 최소한 우리가 8m를 해야 이게 어디 트럭이라도 지나다니는데 안 돼. 누가 그 땅을 내놓겠습니까?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들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하는 개별 허가부터는 하나하나 다 잡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그런 어떤 개별적으로 공장에 저류조가 이런 게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화조라는 거. 그거 말고 한 10개나 20개 묶어가지고 하나 두면 얼마 좋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도 지금 이제 고민하는 게 이거 어떡할까? 좀 묶어서 하면 좋은데 아까 오늘 예를 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도로가 쭉 펴졌고 아까 저기 그 공무원이 발표한 게 보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화성시에서 갖고 있는 커다란 자원 중에 하나가 이 폐염전입니다. 폐염전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옛날에 폐염전하면 개인 땅에 있던 자기가 그대로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한 5, 6년 전에 제가 그때 위원한테 소위원회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아예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 공장 부지를 만들어주고 도로는 인접 도로가 부담을 하게 해서 인접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갖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로 도시계획도 좀 변경해가지고 굉장히 압력이 높은 지역이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중 말하는 것도 아주 어르신 말씀도 많아요. 당연히 보면 낭비죠. 하나씩 가면.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뭉쳐가면 저류조 두고 이러면 훨씬 더 나은 건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도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에서도 되다 보면 사실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고 나중에 동해 요소는 기본이 된다. 무조건 뭐 법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하고 나머지는 좀 진행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거고. 그럼 어딘가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땅을 내가지고 누가 만드냐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위쪽이 이 산림이 있으면 이게 유출 개수가 어떻습니까? 낮죠, 그죠? 유출 개수가 낮은데 위쪽이 개발되면 유출 개수가 높아집니다. 그럼 내수 침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예를 들어 혹시 홍수가 나면 거기에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 저류조라 해가지고 물을 잡아주는 거죠. 옛날에는 뭐냐 하면 이 나무가 뿌리가 잡아줬는데 나무 뿌리를 없애버렸으니까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어지니까 저류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잡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아까 말하는 조그마한 공장에 대해서는 그죠? 하게 되는데 그걸 좀 묶어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장으로 한 건 하지 않아도 되고요. 공장으로 한 건 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근데 제조장이 좀 가면 바뀌어요. 왜 그러나 하면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장이 안 돼. 공장으로 바꿔야 돼요. 꼭 바꾸고 온다고. 네, 허가민원 성과정인데요. 허가민원 성과정. 제가 저기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장에 대한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은 사실 그 안전정책과 있는 재영향평가법에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의무적으로 사실 공장도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 따지는데 일단 그쪽 법에 있어서요. 저희들도 어쩔 수 없고요.
여기 있는 관련법이 아니고 국토법 있는 게 아니고. 없는데 네. 제대로 개정 가능한지.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강화된 거는 재영역평가법이고 건축법 만하니까 이거를 좀 맞추는 방법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 면적은 사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도시계 심의 대상인 게 있고 심의 대상 아닌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 시 그 심의 조건 기준에도 있지만 사실 이제 하성시 개발의 운영 지침에 이제 10% 정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수협회장 의견대로 저희들이 심의받지 않는 거는 지금 민호인들 편하게 특히 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쪽으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건의하고 싶은 게 이제 방금 두 번째 이제 심의 때 사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서면 쪽에 건물이 있을 때 뒤에 3m, 5m 일괄적으로 돌리면 그늘려서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지와 이격거리를 너무 많이 뛰다 보면 또 이제 그 공지가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3m, 5m 뒤에 가설건축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건의한 게 심의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아까 여기 표본 사례처럼 3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원대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하지만 개별 한 개 공장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주택이라든가 정원시설이 있는 쪽으로 그 저희가 말하는 10%에서 1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15%거든요. 그 부분을 대부분 그 이상 하는데 한쪽으로 해도 심의에 통과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3m라는 규정은요. 네. 그것과 관련해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건축법에 1.5m입니다 공장은. 거기 좀 지켜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 사항은 3m가 왜 나온 게 3m냐면 여태까지 위원회 하면서 총 나온 총 경험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3m에서 5m에서 10m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그 지역 여건, 인접 대지와의 소음 영향이라든지 이 조건, 대지와의 이 연관성도 있고 농경지일 때는 한 5m에서 10m까지 갑니다. 경관적으로도 그게 탄력적이고요. 또한 그 녹지하고 1m 뛰는 이유는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선 이동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절벽의지가 있으면 옹벽에 대해서 옹벽에 대한 2분의 1을 건물로 띄어야 됩니다. 붙여서 지면 슬라이딩 되면 건물 다 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기준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그동안의 경험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3m가 형성이 됐고요. 그거는 1.5에서 3m, 5m, 10m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틀리고요. 좀 아까 상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건물 뒤편에 음지 쪽에 나무 심어봤자 다 죽어요. 이제는 저희도 이제 그런 방향을 바꿨습니다. 죽는 걸 심지 말고 빼고 생태 면적을 이쪽 앞쪽에 살 수 있는데 더 좋게 화단을 직접 꾸며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에 문제는 조정 좀 해주십시오. 나온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또 여기서 즉답을 못 드려도 다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심의위원 7명인데 거기에 대한 구성 좀 아까 말씀드렸고. 네, 심의위원은 우리 도교통부에서 정한 그 도시계획위원회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은 당의 도시계획위원회, 당의 분과위원 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못하세요. 그리고 또한 관내 사업체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가이드라인 선상에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채용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서 또 한번 가이드라인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서 조항에 타 지역에서 건축사나 기술사가 없을 경우는 그 지역에 건축사나 기술사를
사용한다는 조항도 있고요. 근데 됩니다. 저희가 추천과 이 공모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자꾸만 네. 모두가 하냐면요. 재작년이나 성장관리권역 방안에서 저희 지역 건축사나 기타 다 제외해가지고 한번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떠냐면 수립 방안 지역의 50m는 다 평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화성시 여건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장 지금 다 틀었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평수라고 하는 조건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익을 시청해가지고 다시 플러스 바뀌었습니다. 이런 병폐가 지역을 모르시는 분이 구현할 때는 이게 많아서 그런 말이에요. 잠깐만 성장 관리 방안은 어떻게 했는데 그건 저기 기술 능력에다가 그런데도 다시 건축사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방안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거는 성장 관리 방안은 도리어 여기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 지금 말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아까 말하는 관내에서는 그 구축을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외부에 그게 그 뭡니까 그 공모를 했는데 공모 신청자가 없을 때는 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없을 때는 말은 주로 이런 데가 아니고 저기 산골에 있는 지방에 있잖아요. 그런 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는 가능한데 여기는 수도권에는 엄청 많죠. 화성시에 건축사가 있냐고. 네? 타지역 건축사가 들어가 있냐. 도시계획위원회는 지역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타지역 건축사가 들어가 있냐. 타 지역 건축사가 심의위원으로 전체 20명 이상이죠. 건축사가 있어요. 심의위원 중에. 두 분인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두 분 다 교수님. 그래서 건축사가 없으면 그 지역의 건축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죠. 예, 그건 가능하고 무조건 매제가 아니라 이거죠. 아니죠. 위원으로 가능하니까 뽑은 거죠. 건축위원으로서 그 조건이 되니까 교수님을 안 치는 거고. 그래 알겠습니다. 예. 조건이 됩니다. 아니, 이거. 지금 매제 의원 있지 지금 않아요. 잠깐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 갖고 지금 얘기하는 사항은 지금 오늘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혹시 이제 그 별도로 도시장과 같이 얘기를 하고 이야기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 회장님까지 얘기했듯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위원으로 갈 수 있는지는 내막적으로 한번 저희 되고 이 주제하고 조금 이제 별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이게 시기 규정이 너무 강화돼서 지역에 있는 분이 좀 감이 좀 낮지 않을까 해서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요. 공동위원회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지금 건축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엄격하게 보면 별 관계가 없어요. 없다는 말이 통합하고 과정이 많거든요. 근데 건축은 뭐냐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 건물의 형태, 색깔 따질 때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 반, 도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현재로 위원회가 따로 공동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의견 개진하면 시민에서 그 대전의 문제가 너무 강해서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거는 대전의 공기는 뭐냐 하면 그 조경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폭이 1.2m가 나오면 자랍니까? 자랄 수가 수감 폭이 지금 10m 가까이 되는데 자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폭이 3m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 그건 안 되셨다는 거지. 여기 위원님 기준을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건 위원님 이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아닌 거 그게 지금 조경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조경은 교목도 있고 감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맞게 심을 수 있는 조건 충분히 1m 이상만 되면 다 심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종목 같은 걸 돌아가야지 관목 조그맣게 해가지고 옆에하고 뭘 따집니까? 그러니까 좀 키 큰 놈 친구들 와가지고 이제 옆에하고 이제 좀 차표도 시키고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소음도 막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별도 다른 문제고 지금 현재는 따로 이제 제 기능의 문제 같아요. 만약에 예,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느껴보기에 뭐 3m를 다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 두라고 하잖아요. 근데 건물을 짓고 그걸 녹지 공간으로 쓰는데 거의 없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예, 거의 없는데 그건 또 철저하게 지키고 또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거긴 전부 다 콘크리트 쳐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거나 뭐 창고 지어서 쓰거나 다 이런 식이 현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게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데도 꼭 굳이 이렇게 고집하면서 그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현실적인 또 다른 대안은 없느냐,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지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건축사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김영훈 과장님, 예, 나중에 별도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 대지안의 공지 부분은 1.5m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하는 이제 아까 이야기는 실험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면에서 할 때는 아마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나무가 이제 교목이 자랄 수가 있고 관목도 들만데 다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꼭 뒤쪽이라고 해서 향이 북향이 된다는 보장은 또 없지 않습니까? 뒤쪽은 안 합니다. 뒤쪽은 지금 안 합니다.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김선익 부회장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화성산 공사협회 부회장 김선익입니다. 저는 앞에서 저도 적용에 대해서 좀 많이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는 취미대로 그대로 받아서 현장에서 공사해놓고 준공되면 다 없어지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내 회사에서 저격이 필요하면은 잘 갖고서 좋은 나무 잘 심어 놓겠죠. 사실상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요즘 물론 기준에 의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부분이 또 뭐하고 또 상의가 되냐면은 건축법하고 또 토목에서 심의 기준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폭 1m 이상이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1.5m 이상 확보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준 등이 있는데 생애 부분이 좀 있으니까 건축하고 같이 접목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시의 심의를 받고 명예 변경이나 뭐 이런 사소한 변경이 들어갔을 때 실무 협의가 다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인허가 기간이.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가능하면은 명예 변경이나 단순 변경은 축소시켜주는 걸로 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과장님들 세 분이 계신데 제가 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복권에 대해서 지금 오늘 토목이든 건축이든 간에 주된 거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유엔에서 의견 나와서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허가대로 시공을 하고 나서 준공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에 대한 거는 또 관리 주체도 없고 저희도 실제로 식물부터의 부서장을 하면서 이거는 기대지 않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잘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우리도 이제 그거는 가정 택지별로 뭐 3m2개월 해라든가 녹지를 해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거를 준공 이후에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두더라도 뭐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거의 명의 변경은 제가 허가민원 과정을 딱 갔는데 제가 허가민원과를 가면서 뭐 인허가 부서는 처음 갔습니다. 실은 공무원생활 하면서 처음 갔는데 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저도 지금 부회장님 말씀처럼 왜 단순하게 명의 변경, 또 기간 연장을 해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제가 전제 조건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통설계 사무실이라든가 건축설계 사무실에도 그 문제가 진짜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명의 변경하고 단순하게 기간 연장을 해놓고 토지 용상은 약간을 바꾸는데요. 이게 그리고 나서 허가를 그냥 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변경 들어올 때는 당초 도면이 이제 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그걸 거꾸로 보고 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를 했냐면 앞으로 대신 설계사무실에서 가져오는 거 기간 연장이라든가 혹시 명의 변경이 되는 거는 우리가 서류를 뛸 수도 없으니까 내용물을 사업계획성을 받고 요용사를 불러서 떼어가라. 그 대신 우리가 5일 이내에 처리해줘라. 5일 이내. 그래서 한동안은 아마 설계사무실에서 우리 이제 허가민원과가 다 총괄적으로 접수돼갖고 밀권 서류가 도면에 들어오는 거는 다 배제를 시켜서 떼어가라고 그래요. 대신 이제 5일 내로 처리해줘라. 라고 해서 아마 지금 그게 정착이 되고 공개적으로 이제 작년도 10월인가 국토부에서 이제 그 개정이 됐습니다. 실은 이제 그런 간소화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순제적으로 갔었는데 이제 개설이 됐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부의장님 우리가
1, 2, 3가 가장 게 동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해갖고 아마 그거는 진행이 되고 조금 늦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그 예전 같은 14일 뭐 그 이상 또 회의 보지 않고 이제 그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독재에 대한 건 저희가 뭐 어떤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건 우리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제 생각됩니다. 접수가 됐으니까. 김선희 회장님 다 되셨습니까? 네네. 네, 네, 송소 네, 축하합니다. 그냥 제가 2년 전에 아까 우리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축산 시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고 했더니 뭐 이건 유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도시계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견된 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걱정이 되는 게 한꺼번에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외람된 내용이라고 보니까 그때도 거의 묵살이 됐어요. 자, 우리가 양계장에서는 왜 500m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아서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 양계장이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양계장에서 회리로 막 불어내요. 그러면 닭을 키우게 되면 닭은 뭐가 문제냐? 벼슬이 나요. 다 날개짓을 하니까 항상 날개짓을 하니까 분진이 날아요. 분진이 날아서 반경 뭐 50m, 100m 안에 들어있는 집은 빨래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뀐 게 5가구 이상 500m에서 떨어져라 해요. 그래서 떨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돈사 같은 돈사나 축사는 이제 양계장 닭은 똥을 삭히기 때문에 똥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포함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축사에서 나오는 돈사나 우사 같은 경우에는 충무술에는 똥물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한 노예물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자,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에서 이제 개인 업자들은 본인이 돈을 벌게 허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우리 시민 세금을 가지고 똥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수 처리장을 줄기마다 만들어서 그거 나온 거를 바다에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말 처리장이 인분에 대한 종말 처리장만 있어요. 결국에는 그 부담이 우리 시로 다 온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토양으로 들어가고 토양에 들어가는 게 오염이 되고 2차, 3차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쭉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갯벌에 떠지는 바지락은 우리가 먹잖아요. 걔네들이 다 정화를 하는데 자, 그거는 이미 이제 지나갔어. 이제 화성시에서 이건 이제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정리해야 돼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폐기물 처리시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또 화성시에. 자, 걔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허가 안 내주려고 막 막아요. 막는 것까지 좋았는데 불이 나와버리면 한 방에 다 날아가버리네. 가욕심이 뭐니 우리가 걔네가 들어오면서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걱정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막았는데 여기 하나 내주고 저기 하나 내주니까 동네 도깨비 모양 불 모양 여기서 불이 나서 막 난리 나고 저기서 불이 나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럼 거기서 막 가욕심이 다 나와버려요. 자,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쿼터별로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는 아마 2년 전에 그거 세웠으면 아마 축산 같은 거 한 무대로 모아가지고 똥을 처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무방비등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그 저류시설. 자,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해요. 걔가 지하의 구조물을 차지해도 기초를 놓을 수가 없어요. 건축물에. 그럼 거기서 나와 있는 물 그러면 그거를 하려고 하면 그걸 만드는 공사비가 들 테니 그 공사비 드는 거를 예치를 해서 시에서 해야 되죠. 시에서 물 잘 빠져나오게 관로 뚫어주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받아가지고 관계수로 개선을 하란 말이에요. 아, 도로 넓혀주고 하우스도 크게 뚫어주고 그 필요 없잖아요.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개인업자한테 다 하라는 거예요. 나 몰라. 허가 내세요. 네가 알아서 해. 누가 알아서 합니까? 시에서도 움직여야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심의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솔직했어요. 솔직히. 뭐 안 씁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쓰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으니 조경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해놓고 하는데 안 쓴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살골밖에 안 되니까 2010년도까지는 우리가 연접이라는 게 있었어요. 500m 이내 연접이다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아주 깨끗한 산 갚아보는 거예요. 그냥 머리 그냥 뭐 빠지듯이. 그래가지고 제가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 그때 오세정 사무관님하고 제가 이거 지구상에 바꿨어요. 아마 지리에신 보면 제 이름하고 오세정 사무관 이름 나올 거예요. 자, 우리 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네 그러면 배추들 그려갖고 와. 그렇죠. 배추들 그려가지고 갔어요. 상의를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뭐 두섭씨 얘기했지만 그 안 걸리려고 20m도 되지도 않는 거 막 뚫어가지고 막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서 밑에 가서 지뢰를 넣고 그 도면을 바꿔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허가를 내려고 화성시청 개발행위 부서를 딱 갔더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저하고 오세정 사무관님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기했더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바꿨어요. 공무원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